안녕하세요. 타로 리더 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과 함께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얼른 코로나19가 물러나서 마음껏 바닷바람 쐬면서 2020년 상반기에 일어났던 악몽 같은 일들을 무용담인 것처럼 웃으며 얘기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너나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6월은 좀 나아질지 별자리별로 개인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나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별자리 운세를 이 타로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타로 카드는 주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카드예요. 사주나 점성학 차트처럼 생년월일시를 넣어서 개인별로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읽는 게 아닌 만큼 재미로 보신다 생각하시고 참고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내 운세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각 별자리별 운세가 시작하는 시점을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은 양자리부터 처녀자리 그리고 천칭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2개로 나누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보시고 다음 달에도 또 들어볼 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성의껏 읽어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별자리별로 카드를 뽑아서 운세 리딩 시작해 볼게요. 자, 양자리 분들부터 카드를 뽑아서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카드들이 나와 있을지 뒤집어 볼게요. 네. 먼저 전반적인 운세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양자리 분들의 이번 달 6월 별자리 운세로 나온 카드는 59번 분산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아래 적혀 있는데요. 확산, 부정, 조화, 복원하다, 순환하다, 활성화하다, 경량화하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절벽 위에 서서 피리를 불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낙엽이 죄다 흩날리고 있네요. 이 카드의 주요 키포인트는 바람입니다. 이제껏 침체되어 있던 것들이 있다면 바람이 다 흩어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운세는 순풍의 돛단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침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되는 전환기다. 그리고 물 위에 바람이 불어오듯이 상쾌한 기분으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흩어진다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혹시 상반기 흐름이 좋았다라고 느끼신 분이라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았던 것도 흩어진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사업운에 대입해보자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것이고 지금까지 적자가 있었다면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묶여있던 배가 항해를 떠나는 격이니 혼자 한다면 힘이 들겠죠. 함께하는 사람들 협심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융화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엮여있던 답이 없는 관계는 정리할 단계이고요. 새로운 교섭을 시작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때에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하튼 직장일이든 사업이든 활기를 띠게 되고 마음속의 근심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묶여있던 게 풀리면 아무래도 지출이 좀 많아지겠죠. 재물운은 그리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로 모이는 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금 회전은 잘 될 수 있겠다. 계획성 있게 좀 적절하게 하셔야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애정운은요, 단순한 친구 사이에서 서서히 발전해서 그 이성적인 연애를 할 수는 있지만 이성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또한 흩어진다는 의미를 새겨보면 답답했던 형국이라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지 그리 강하게 막 연애운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운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좀 서서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밀어붙이거나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운은 혹시 병을 앓고 있었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라고 했으니 병원을 바꿔보는 것도 좋겠네요. 어떤 질병을 혹시나 조심할까 보자면 혈액, 비뇨생식기, 대장질환, 신방번 쪽이라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행운이나 학업운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의 이슈는 분산이니까 나쁜 건 흩트리고 좋은 건 흩어지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이든 다툼이든 엉켜있고 묶여있던 문제는 풀어지겠지만 이때까지 탄탄대로였다면 그 좋은 운이 흩어지지 않게 꽉 붙들어 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달에 그러면 특히 어떤 일이 있을까 볼까요? 카드는 저는 좀 이렇게 한 장씩 본다기보다 묶어서 보는 편인데요. 이 사주 오라클 카드에서 개의 의미는 굉장히 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은? 네, 개라고 하면 어떤 카드에든 개가 그려져 있는 카드의 키워드는 충성심이에요. 그리고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민첩함, 또 가족 같은 사람, 편안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카드는 겨울 카드가 나와 있네요. 겨울이란 건 사계절 중에 우리가 뭣도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의 악화, 답답한 상황,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태 등을 얘기해요. 그런데 전체 운세가 이번 달은 좋아진다 했는데 또 나빠진다? 말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 두 카드가 왜 나왔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까지 힘든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그죠? 지나왔는데 그래서 나빴던 기운들이 흩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이유는 내가 힘들었을 때 옆에 있어준 사람, 충성을 다해준 사람, 한결같이 내 곁에 있어줬던 사람, 그리고 내 가족들, 이 사람들을 좀 운이 좋아지는 이 시기에 소중히 안아주고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메시지로 이해가 되네요. 그런 분들하고 관계 다지기에 좀 더 힘을 쓰셔라. 그리고 앞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은 말씀드릴 때 갑자기 나빴던 운이 좋아지면서 바빠지고 이럴 때 혼자 하기 힘든 그런 상황, 일이든 뭐 아니면 갑자기 뭐 취업을 했는데 주부 같은 경우라면 아이가 있다. 혼자 안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럴 때 그런 분들 도와줄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내가 마음을 써라. 그런 의미로 저는 읽혀지네요. 자, 전반적인 이 양자리 운세의 그런 모놀로지 카드는 어떤 조언을 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카드는 유문의 처녀자리고요. 여기 카드가 얘기해주고 싶은 조언이 딱 적혀 있어요. 받기보다 베풀 시간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 카드가 나왔다면 여러분은 타인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베풀 수 있는지 생각할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통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뉴문이라는 건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걸 뜻해요. 그리고 처녀자리의 상징은 처녀자리 분들은 아주 완벽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깔끔하고 잘 조직되도록 재시작을 그렇게 완벽하게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좋은 운세가 왔다고 해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일 제대로 해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이 좋은 운기를 어영부영 넘기지 마 라는 얘기로 해석되네요. 네. 추가적인 의미로는 마찬가지로 성공을 원한다면 디테일에 좀 주의를 기울여. 그리고 타인에게 봉사하면 사랑과 돈이 저절로 따라올 거야. 그리고 지금 당신이 궁금해하는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카드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간만에 찾아오는 좋은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슬기롭게 잘 운용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황소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자리 분들은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생일이신 분들이죠. 카드 뽑아볼게요. 타로 카드는 49번 혁명 카드가 나왔고요. 사주 오라클 카드는 화재 카드와 실속 카드, 모놀로지 카드의 조언은 슈퍼문이 담겨져 있네요. 자, 황소자리 전반적인 운세 한번 살펴볼까요? 49번 혁명 카드, 키워드는 급변하다,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가 있다. 양자도약을 위한 길을 닫기 위해서 옛것을 포기하다 등의 키워드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옛 선인들의 혁명의 모습들 한번 역사 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면 딱 답이 나오죠. 네, 전반적인 운세,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변 사람들이 바뀔까요? 아니면 하는 일이 바뀔까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중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될까요? 여하튼 확장을 하기에 좋은 운세고요.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기에 좋은 시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는 제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혁명을 실패한 선인들도 많은 이유입니다. 네. 직장인이든지 새로운 사업을 하시게 되든지 어쨌든 새로운 이제까지와는 다른 그런 일들을 도모하시게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이사 가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전업을 하거나 전직하기에도 시도하기 좋은 때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실패를 막을 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말아야 할 것 같아요. 혁명, 이제까지 역사 속에 보세요. 제대로 미리 준비를 잘 했던 혁명은 성공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혁명은 실패해서 저기 멀리로 귀향가는 그런 처지가 되잖아요. 그죠? 자, 금전운은 왕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이익이 크고 적음은 다를 수 있겠죠. 그만큼 리스크가 큰 투자일 수도 있겠네요. 자, 애정운. 좋은 상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싱글이라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 이상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연애 중이시라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연애 중이시라면 글쎄요. 그 현실적인 일이나 학업에 더욱 치중해서 좀 어쩌면 연인에게 소홀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건강운은 오래된 병이 혹시 있다면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격한 변화라는 말은 그게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평소에 과로나 대사질환이나 신경통 또는 호흡기 질환, 신장염 등이 있으셨다면 좀 주의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사주 오라클 카드도 한번 볼까요? 이번 달 6월 달에 나에게 일어날 일. 자, 화재 카드가 떴습니다. 이 혁명 카드와 좀 비슷한 키워드인 것 같죠? 이 카드의 주제도 긴급한 상황,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다, 갑작스러운 뜻밖의 상황,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연애라고 하면 번개팅일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그만큼 긴박하고 바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집에 불이 난다는 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겠어요. 조급하게 상황을 마무리하려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이 카드도 암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옆에 이 실속 카드가, 이 카드는 이렇게 남들 몰래, 이 남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남들 몰래 광 속에 숨겨둔 곡식들을 확인하러 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숨겨둔 재산이 있다거나 실속 있는 사람, 또 비밀이 많은 사람, 계산적인 사람, 자기 살 궁리를 하는 이기주의적인 계산적인 사람을 뜻하기는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좀 급박한 뭔가 변화무쌍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런 카드 하나 정도 있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런 일을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실속 있게 행동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그 상황에 휘말려서 제대로 뭐라 그래야 되지? 득을 보지 못하고 실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조금 명심하셔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이번 달은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대비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여요. 보통 황소자리 분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이런 카드들이 나와서 이 실속 카드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이 카드가 조언으로 보이는데 무돌로지 카드의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드가 하고 싶은 말은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 적혀져 있네요. 슈퍼문이라는 건 풀문, 보름달 중에서도 가장 큰 달이에요. 그만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 일을 당하는 내 감정이 최고조에 이른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기쁨이나 감동이나 환희라면 참 좋겠지만 당황스러운 감정도 최고조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감정이 너무 커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막 그냥 앞으로 달려가다가 낭패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조심하셔야겠다.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라고 하면 내가 미리 대비하고 어떤 일을 맞이한다라고 하면 이 카드는 성공에 임박했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그냥 나는 성공할 거다라고 믿어라. 그런 좋은 얘기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어떤 버라이어티한 일이 황소자리 분들에게 닥쳐올지 좋은 일이만 쭉 여러분 앞에 6월에 펼쳐지시기를 기대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일,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조금은 실속을 차리시라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황소자리 운세는 여기서 가름할게요. 이번엔 쌍둥이 자리 분들 별자리 운세 보겠습니다.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생일이신 분들이죠. 쌍둥이 자리 분들. 6월 달에 조짐이 좋은가 봐요. 전반적으로 앞에 양자리에도 황소자리 분들도 운세가 어쨌든 막혔던 게 풀리는 그런 운세였는데 이번 쌍둥이 자리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자, 전반적인 6월달 운세 보도록 할게요. 쌍둥이 자리 분들 64장의 카드 중에 40번째 인도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의 키워드는 아래 적혀 있어요. 석방되다, 구제되다, 신선하게 접근하다, 폐쇄로부터 해방되다, 해결책을 찾다, 흥분하다 라는 키워드가 적혀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쩍쩍 갈라진 대지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하늘에서 우레가 치니 우레와 함께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 남자분이 너무 좋아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쫙 뻗고 있네요. 네. 그렇게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는 상황인 거겠죠. 이렇게 비가 내리면 묶여있던 배도 출항하고 고난이 풀리고 천둥이 진동하며 비를 내리니까 이 바짝 말라붙었던 대지도 풀리고 해갈이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어쩌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니까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있던 일들이 뜻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사가 순조로워지고 기회가 딱 내 앞에 오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하는 그런 형국? 어쨌든 이때에 이르러 쌍둥이 자리분들은 좋은 협조자를 얻고요. 새로운 활동을 하시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점차 뜻과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카드가 약속을 하고 있네요. 이 시기에는 왕성하게 활동함으로써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앞에 황소자리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삶의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두어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라고 하더라도요, 나태하다면 좋은 운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운을 맞이해서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겠지만 지나친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움직이고 가야 할 곳이 없는 분들이라면 좀 이때에 안정을 좀 취하고 실력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좀 허물이 있더라도 이때는 좀 관대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린다면 이 마른 땅이 좀 진흙탕처럼 변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이런 쪽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갑자기 해갈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는 좀 질척질척해지는 뭔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사업이나 일적인 면에서는 몹시 분주하게 활동하실 거고요. 전직이나 이직 생각하시고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금전운은 노력한 만큼 많은 재물을 얻을 수도 있을 그런 운입니다. 어쨌든 막혔던 게 풀리는 그런 시작 단계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시기보다 앞으로 더 나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애정운은 제가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너무 갑자기 해갈이 되다 보니까 뭔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어쩌면 감상적이고 요의적이고 너무 감정적인 그런 연애에 빠져서 좀 제대로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걸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뭐 지금 상황에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학업운도 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운이고요. 건강은 쌍둥이 자리분들도 건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벼운 병은 쉽게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제까지 굳어있던 뭐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슬슬 풀리는 거니까 뭐 통증이나 신경통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소화불량 이런 게 있었다면 좀 해소되는 그런 시기다. 피부도 뭐 윤기가 있고 생기를 찾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사주 오라클 카드는 어떤 카드가 나왔나 볼까요? 최고 고수 떴습니다. 최고 고수란 말은 어떤 분야에서 1인자가 된다, 성공한다,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이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최고 고수라는 건 왜 1인자들이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자기도 자기가 1인자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말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집불통, 남의 말 잘 안 듣고 옹고집이고 센 척하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 때문에 혹시 낭패 보는 일이 있지 않을지 조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가 1인자 성공하는 건 참 좋겠죠. 그러시기를 바랄게요. 그게 아니라면 혹시 남들 앞에 내가 이렇진 않나,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렇게 1인자가 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담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카드도 아주 꾀돌이 여우루가 그려져 있죠. 영리하고 좀 속을 알 수 없기도 하고 진실하지 못하다고도 뭐 여우를 보면 꾀를 너무 많이 부리니까 그렇게도 읽히는데요. 전반적인 운세는 좋지만
이렇게 조금 외통수에다 이런 사람 때문에 좀 낭패 볼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내가 이런 사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현명하게 이렇게 꾀를 써서 넘어가야 가자 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건 가히 좋지 않겠죠. 자, 무놀로지 카드의 조언은 여기도 보름달, 그 풀문의 개기월식, 개기월식을 담은 카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카드가 전하는 얘기는 결론은 도달 범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 이번 달엔 그 절정에 다다를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한 게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성해 내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임해 보시고요. 혹시 아까 연애운은 조금 너무 감정적이 되기 쉽다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혹시 누군가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6월에는 조금 그 인연을 끝내기에도 어쩌면 적절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는 용서하고 풀어놓고 자유로워질 때다, 그런 얘기도, 그렇게 풀어놔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담고 있거든요. 자, 6월에 쌍둥이 자리 분들도 과히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의 활기찬 이렇게 해갈되는, 이제까지 너무 힘들으셨으니까 이제 단비를 한번 맞아보시길 기원해 드릴게요. 개자리의 별자리 운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자리 분들은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생일이신 분들이죠. 자, 개자리 분들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로 카드는 24번째 터닝 포인트라는 카드가 뽑혀져 나왔네요. 복귀하다,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다, 적절한 타이밍이다, 재생하다, 필연적이다, 지속적으로 개선하다 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와, 양효 하나에 음효 5개가 쫙 이렇게 있네요. 자, 앞에 카드는 우레가 하늘에서 쳤다면 지금은 우레가 땅 속에 있는 형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효가 제일 아래에 있죠. 음효가 다 위에 있고요. 그래서 양에 회복되다, 이제 다시 서서히 올라오다 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무슨 말이냐. 네. 어쨌든 밑에서 천둥우레가 올린다는 것은, 땅에서 올린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곧 성공할 운을 맞고 있다. 그에 앞서 대비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전 시대의 퇴폐적인 사회는 이제 무너졌으니 건전한 새 시대가 막을 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꼬리를 문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마구 꼬여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카드는 때를 더 기다리면서 준비태세를 잘 갖춰야 된다 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일이 호전될 기미가 보였다고 해서 성급히 덤벼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직 기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운으로 본다면 만약 유망한 사업을 발견했다고 하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차차 활기를 띠긴 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제 막 성공의 운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경솔하게 여러 가지 일을 벌이다간 소득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일상생활에 부족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 사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금전 유통이 좀 뜻대로 순조롭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뱀이 마구 꼬여있죠. 네. 어쨌든 조금씩 상승하는 기류이긴 합니다. 네,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애정운은 자, 양요 하나에 음요가 5개라고 했어요. 사람으로 치면 남자 하나에 여자 5이란 얘기예요. 남자분이라면 주변에 따르는 여자분들이 많을 수 있겠죠. 제대로 못 골라서 네, 누구를 선택해야 되지? 그런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여자분들이라면 조금 여자분이라면 경쟁자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단순한 친구 수준의 교제로 그치기 쉽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쩌면 옛사람, 옛날에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운입니다. 꼬리를 문 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헤어졌던 분과 다시 만나는 그런 경우라면 뭐 과히 나쁘지는 않아요. 재혼이나 재결합이나 다시 뭐 만난다 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옛 연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헤어졌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게 또다시 반복되지는 않을까요?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죠. 뭐 재혼도 마찬가지지만. 자, 건강운은 뭔가 모르게 순환이 좀 순조롭지는 않은 상태예요. 네. 양 하나에 5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호르몬 장애 뭐 이런 걸 겪을 수도 있고요. 뭐 섭생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해독도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네, 좀 규칙적인 생활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보입니다. 혹시 만약에 오래된 병이 있었다면 이때는 좀 회복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사주 오라클 카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볼까요? 풍류 카드 와 기도 카드가 나왔네요. 자, 풍류 카드 조금 계자리 분들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 풍류 이 카드는요. 이렇게 네네 조금 여유로운 일상이다. 뭐 취미생활 하다 모임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그러니까 사람들과 먹고 즐기고 놀고 하는 그런 일들 뭐 조금 이 계자리 분들은 6월 달엔 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애운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그랬죠. 5에 양 하나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 속에 나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럿이 만나는 그런 거라 단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진전이 잘 안 된다.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네요. 어쨌든 좀 여유로워야 이렇게 좀 놀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 좀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 카드는 기도라는 카드인데 이거는 그만큼 뭔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다. 정성을 다하다. 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네 이렇게 뭔가 방법이 없을 때 단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한 스터 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간절히 원하고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딱히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마이너스적인 그런 키워드도 좀 담고 있거든요. 저는 이 카드를 이 무놀로지 카드의 조언하고 같이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 카드는 뭐냐면 이 쌍둥이 자리의 그 풀문, 보름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필요한 대답들이 오고 있어요 라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의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대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싸움이든 갈등 상황이든 있으면 그때 대화를 나누어 봐라. 진심으로 털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쌍둥이 자리는 조금 약간 가식적인 좀 입에 발린 얘기 뭐 그런 키워드도 좀 있는데 그만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쌍둥이 자리 분들이 좀 진실되지 못하다 말이 너무 번드르르 해서 진심을 담기 좀 힘들어서일까요? 뭐 그런 유사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풀문의 쌍둥이 자리가 조언이라면 조금 대화하는 거가 참 중요한 그런 때다. 나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 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풍류 카드와 마찬가지로 이때는 사교 활동하기에 좋은 시기다. 그리고 공부하기에도 아주 좋은 시기다.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나를 표현하는데 참 좋은 시기다. 그리고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달에만 빌지 말고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는 말을 얘기해라. 그런 말도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계절인데 이 카드를 보면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던 것들의 답은 좀 얻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 별자리 운세로 넘어갈게요. 사자자리 분들은 7월 23일부터 8월 23일에 출생하신 분들이죠. 카드는요. 35번 진행 카드와 곰, 풍요, 그리고 모놀로즈 카드는 그래도 보름달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35번 진행 카드는 앞으로 나아가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승진하다, 인정받다, 감사하다, 성과를 얻다, 가속도가 일어난다, 꾸준하게 이득이 있다, 명료성이 향상되다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키워드도 마찬가지고. 자, 이 카드는 땅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전한다. 네, 땅 위에 떠오르는 화의 기운, 태양의 기운 상상해 보세요. 네,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죠. 바빠지고 하는 일에 한 단계 발전이 있는 그런 운세다. 태양이 지평선 위에 탁 떠오르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부터 바야흐로 어두워질 때까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시기다 라는 얘기고요. 바쁘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바쁘게 활동할 때를 만났다고 보겠습니다. 직장이든 사업운이든 간에 번창하게 되면서 어쩌면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는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서 아주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운세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운세라고 기고만장해지면 안 되겠죠. 겸손함을 잊지 말라라는 조언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시기가 있거나 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더라도 건실하고 명쾌하게 대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포부를 좀 크게 가져보셔도 좋겠어요. 경쟁이 심하겠지만 근면하게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승진하실 수도 있겠고, 그죠? 자, 금전운은 뭐 당장은 풍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서서히 많은 수입이 들어올 것입니다. 혹시 주식이나 증권 하신다고 하면 그 투자로 이익이 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내가 노력한 거에 결실을 볼 수 있는 좋은 운이다. 애정운은 밝고 즐거운 연애를 하실 수 있겠네요. 솔로라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건강운은 조금 병이 있으신 분이라면 조금 더 몸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되는데 바빠지는 운이니까 건강을 더 못 챙겨서 조금 안 좋아지는 악화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이라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로, 피로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와우, 사주 오라클 카드도 풍요 카드가 딱 떴네요. 이건 뭐 이 풍요 카드는 내가 일할 틈을 안 줘요. 집안의 그 하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인의 창고에 그득하게 쌀가마니를 이렇게 쌓아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잘 돌아간다 라는 얘기겠죠. 좋은데요. 곰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곰 카드는 보통 사주 오라클 카드에서는 조금 곰의 느릿함, 시간이 좀 걸리고 좀 심성이 착하고 느리고 오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카드들에서는, 다른 오라클 카드에서는 곰도 조금 풍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적게가 아니라 조금 그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어머니처럼 뒤에서 든든하게 나를 케어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운세가 사자자리 분들 아주 왕성하게 좋다라고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홀로지 카드는, 이 카드의 메시지는 이 상황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이 앞에 카드들을 봤을 때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좀 더 나은 것이 내 코앞에 들이닥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맡기세요. 긍정의 힘을 믿고 그냥 신에게 맡기세요. 조금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오직한, 겸손한, 여우처럼 꾀부리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시면 6월 운세 그냥 좀 느긋하게 받아들이시고 대비하시고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별자리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영상 마지막 별자리는 처녀자리입니다. 처녀자리 분들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생일이신 분들이고요. 처녀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
타로 카드는 39번 장애물 카드, 그리고 사주 오라클 카드는 53번 유호, 26번 지게 카드가 나왔고요. 모놀로지 조언 카드는 왁싱문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전반적인 운세 39번 장애물 카드입니다. 카드에 딱 그림만 봐도 조금 느낌이 오시죠? 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예상치 못한 장애가 있다. 불만스럽다. 어려움이 있다. 그 속에서도 희망을 품다. 분투하다. 낙담의 감정을 느끼다. 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어때요? 배가 험난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격이죠. 거기다가 밤이에요.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 바다에 이렇게 돛담배가 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힘들어 보여요. 이거는 그 타워 카드의 64장의 카드 중에 그 4대 난괴라고 해서 4가지의 가장 힘든 상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번 달 처녀자리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한 것을 선택하고 좀 훌륭한 협조자를 얻는다면 이런 좀 안 좋은 흉이 길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험한 곳을 좀 보더라도 조심해서 좀 피해 있거나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서지 말고 편안해지는 법이니까요. 좀 무모하게 용기를 부리거나 모험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좀 자중하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이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뭐 좀 신중해야 손해가 없을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투자는 좀 안 하시는 게 낫겠죠. 네, 어쨌든 좀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전운은 작은 돈이 들어오고 좀 큰 돈이 나갈 염려가 큽니다. 지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애정운은 조금 복잡해요. 좀 삼각관계도 좀 가능하겠고 진지하지 못한 관계는 빨리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애정운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태도가 유리하다.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지 말고 남자분이라면 여자 문제로 좀 구설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이나 이사 계획 있으시면 좀 미루시는 게 좋겠죠. 건강운은 소화기 질환이나 신경통 조심하시고 다리를 삐거나 고관절 등 뭐 이렇게 약간 좀 사건 사고 갑자기 뭐 어딜 다친다거나 그래서 움직임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주 오라클 카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도 이 유호 카드는 자, 떡새가 장작을 패고 있는데 마님이 이렇게 방 안에서 요상한 포즈로 그 떡새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나의 연인은 이 옆에 서 있는데 이 둘 중에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카드 이름이 유혹이에요. 갈등하다, 번민하다, 이 상황에 망설임도 굉장히 많겠죠. 그만큼 변심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사람일 경우에 나오고 이런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못 믿을 사람이 다가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연인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 연애에서도 조금 아까 좀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카드 지게 카드는 좀 책임감 있는 유호 카드와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카드는 조금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뽑은 카드이긴 하지만 이렇게 책임감을 조금 가져라 라는 걸로 보여요. 네,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 운이 나쁠수록 자중하고 내가 하던 일을 묵묵히 하고 헌신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조금 부담감이 있고 환경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다하고 미래를 준비해라.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내 하던 일 열심히 하면 될 거다라는 그런 조언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홀로지의 이 왁싱문 카드도 마찬가지로 그 처녀자리 여러분들에게 힘내시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떤 문장이 적혀 있냐면 기운을 차리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상황은 뭐 주변이 다 피크피트로 물들어 있죠. 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현실이 꿈꾸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현재에 당장 창조될 수는 없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약간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다다르진 않지만 목표에 분명히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원하고 결과에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용기를 약속할 수 있다. 여러분의 용기를 답으로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쪽을 결정하든 여러분이 확실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직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카드가 약속해주고 있으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묵묵하게. 뭐 어려운 시국이라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키를 꽉 부여잡고 난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운인 것 같습니다. 6월 처녀자리 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천칭자리 운세로 넘어가 볼게요.